수질 분석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O, 용존산소 측정법 가운데 윙클러 적정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용존 기체를 측정할 때는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특이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대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죠. 대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산소가 막 녹아 들어가든가 또는 과포화되어 있던 가스들이 산소가 녹아 나온다든가 CO2 같은 것들이 막 휘발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채취를 하면은 바로 대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특히 DO가 낮은 물은 굉장히 대기로부터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대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잘 차단하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확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농도 차에 비례하죠. 확산 속도는 농도 차에 비례하는데 포화도와 실제 농도와의 차이, 이것이 농도 디피시트라고 농도 결핍량이 됩니다. 이 농도 차이가 확산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산소 농도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이 대기로부터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시료 채취에 아주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화도가 10이고 실제 물속에 10이다 그러면 뭐 농도에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포화도가 10이고 실제 농도는 한 9쯤 된다 그러면 약간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대기로부터 확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농도가 한 1 정도 된다, 1mg/L다 그러면 이 농도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기와 차단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담을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용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샘플링을 하고 밀봉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DO 바틀이라는 겁니다. 산소병이에요. 바로 이 사진이 산소병인데 보통 용량은 한 300ml 정도 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은 마개를 보면은 마개 부분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갈아져 있죠. 비스듬하게 갈아가지고 마개를 확대한 사진이 여기 있는데 직경이나 표면이 아주 일정하게 고르게 말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라운드 글래스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그라운드 글래스 조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그라운드 글래스 조인트의 이 경사하고 직경이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이제 마개 같은 거 보면은 뭐 1번부터 쭉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에 따라서 이 직경과 경사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마개를 집어넣으면은 아주 완전히 밀착이 되는 거죠. 틈새가 없도록 밀착이 돼서 마개하고 이 사이에 빈틈이 없이 병하고 사이에 완전히 밀착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끝이 뾰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병 안에 마개를 그냥 막으면 여기 공기가 이만큼 들어가게 되죠. 공기가 들어가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포를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을 뾰족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살짝 막으면은 공기는 옆으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마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샘플링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병에 채울 때 병 부피의 2~3배를 오버플로우 시킨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냐면 채수기가 있으면 채수기에서 이제 고무 호스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시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병에다가 이렇게 병 바닥에다가 집어넣어요. 호스를 병 바닥까지 집어넣어서
바닥에서부터 채웁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채워 올라가면은 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은 공기하고 접촉을 했죠. 공기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농도가 좀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닥에서부터 물을 채워서 물을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넘치게 합니다. 넘치게 해서 흘려 보내요. 이렇게 해서 샘플을 호스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부터 물을 채워 가지고 위로 넘쳐 나가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기와 접촉한 물은 다 버리는 거죠. 공기와 접촉한 물은 버리고 그 어, 병 안에 있는 물을 공기 접촉 없이 담을 수 있다. 또 채수기에서 제일 먼저 산소 샘플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채수기에 물이 만큼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이 윗부분은 또 공기하고 접촉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공기와 좀 덜 접촉했고 그러니까 아랫부분에서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존 기체를 측정하는 샘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위에 뭐 다른 분석을 하는 그 샘플은 나중에 위에 있는 물 산소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물을 채취해서 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소 농도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변합니다. 산소를 생물들이 호흡에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고정해가지고 고정이라는 말은 이제 농도가 변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료를 채취하는 그 방법 또는 도구 이런 것이 좀 특별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용존 산소를 측정하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정법이고 하나는 산소 전극법이에요. 적정법은 타이트리메트릭이라고 해서 메트릭이라는 말은 메저링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메저링이라는 뜻이고 타이트레이션을 해서 측정한다. 그래서 타이트리메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적정을 하는데 무슨 적정이냐면 산화 환원 적정입니다. 산소의 산화력을 이용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커플링을 해가지고 적정을 해요. 근데 이 적정법이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방법이기 때문에 표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그 이름은 윙클러스 메서드라고 불러요.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윙클러스 메서드라고 해서 이 방법이 개발된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도 이 방법이 가끔 쓰입니다. 지금은 많이는 안 쓰지만 표준 방법이니까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 뒤에 있는 산소 전극법 디오미터를 보정할 때 표준으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는 이 적정법으로 측정해서 디오메타를 보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디오메타들이 많이 품질들이 좋아지고 또 그렇게 디오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산소 전극을 많이 사용합니다. 산소 전극을 사용하는 방법, 디오 일렉트로드라고 하고 그런 기기를 디오미터라고 하죠. 이 디오미터는 그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정을 해주는데 에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보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전극법에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산소 전극에는 좀 전통적으로 오래된 것이 전기화학적 전 타입의 클라크 타입이라고 부르는 전기화학적 전극이고 최근에 나와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한 20년이 안 돼요. 많이 쓰이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 센서가 광학적 센서입니다. 루미네선스 타입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빛을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윙클러스 메서드가 이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데 표준이 되는 그런 방법인데
윙클러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이오도메트릭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아이오도메트릭 이건 뭐냐면 요도를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오다인을 측정한다. 왜 요도를 측정한다고 말을 하느냐면 산소의 산화력을 이 반응을 커플링을 해가지고 산소의 산화력만큼 아이오다이드 I-이온을 I2 아이오다인으로 산화시킵니다. 예, 이렇게 산화시키고 발생한 아이오다인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오도메트릭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산소의 산화력을 궁극적으로 이 요도로 아이오다인이 생성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그 공기 중에서 그냥 I- 아이오다이드를 넣는다고 해서 아이오다인으로 바로 산화되질 않습니다. 반응이 촉매가 되는 커플링을 좀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몇 단계 커플링 리액션을 해주고 커플링 리액션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예, 크게 세 단계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제일 먼저 알칼리성 조건에서 침전을 형성시킵니다. 알칼리성 조건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망간을 넣어줘요.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환원이 됩니다. 산소가 환원이 되려면은 전자를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데 뭐가 옥시다이즈 돼야 되죠. 뭐가 하느냐 하면은 이 망간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망간을 넣어주고 알칼리성 조건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망간이 산화되면서 이 산소가 환원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의 산화력이 망간을 산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산소의 산화력이 망간을 산화시킨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의 망간이 만들어집니다. 2가의 망간에서 4가의 망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요 상태에서 보존을 해요. 요 상태에서 보존을 하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은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뭐 몇십 년 동안 보관해도 그대로 보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측정을 하게 될 때는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뭘 하느냐면 산성 조건을 만들어줘요. 산성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이 망간의 산화된 망간이죠. 산화된 망간이 환원이 되면서 요드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오다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산소에서 시작을 해서 산소의 산화력이 망간을 거쳐서 아이오다인으로 이렇게 변천이 돼서 온 거죠. 그러면은 그 랩에선 지금 뭘 하느냐면 이 생성된 아이오다인을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생성됐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오다인을 아이오다이드로 환원을 시키는데 그때 뭘 쓰느냐면 이런 발색 환원제를 가지고 적정을 합니다. 환원제를 가지고 적정을 해서 이 발생한 아이오다인 생성된 아이오다인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산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산소가 이렇게 H2O가 되면서 이때 망간이 전자를 내주고 이게 이렇게 플러스 4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때 아이오다이드가 아이오다인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커플링이 된 거예요. 반응이 커플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윙클러 메소드는 몇 단계의 산화 환원 반응을 커플링 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요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아이오도메트릭 메소드라고 부른다. 자, 이 반응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측정 과정을 설명을 하면은 제일 먼저
망간과 알칼리 아이오다이드 용액을 첨가합니다. 망간하고 아이오다이드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는데 이 두 가지 시약을 넣어주는데 어떻게 넣어주느냐 하면은 넣어주는 양은 1ml 보통 이제 300ml 병에 부피는 300ml짜리 대부분 쓰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100ml짜리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대부분 300ml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생성되는 아이오다인의 양에 따라서 이걸 1ml 넣을 수도 있고 2ml 넣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보통은 1ml 넣어줘도 되는데 산소가 아주 많다, 농도가 좀 많다, 높다 그러면은 뭐 과포화되어 있고 막 이런 정도면은 2ml를 넣어줘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약을 넣을 때 피펫 끝을 살짝 수면 아래로 물속으로 담급니다. 담그면서 시약을 천천히 넣어줘요. 그러면 시약이 샘플하고 섞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바닥으로 침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시약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비중이 커요. 그 비중이 큰 시약은 바닥으로 쭉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에서 그 시약을 넣을 때는 피펫 끝을 살짝 물속에 담굽니다. 그렇게 해서 넣으면은 여기서 시약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서 바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ml, 예를 들어서 2ml를 넣었다고 하면은 이때 여기서 샘플이 2ml의 물이 빠져나가겠죠. 2ml만큼은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00ml의 병에다가 시약을 이렇게 2ml를 넣었다. 그런데 용액 들어가는 시약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2ml씩 넣었다고 하면 실제로 측정하는 샘플의 양은 296ml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보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약은 내려가고 샘플은 위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산소가 시약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플럭이 형성이 됩니다. 플럭이 맑은 그 시약이 맑은 상태로 용해되는 게 아니라 플럭이 형성이 돼요. 뿌옇게 형성이 되는데 이 플럭이 산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침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플럭은 뭐냐면 MnOH2 침전이에요. 망간이 여기에 알칼리 용액, 망간은 요거는 약간 산성 용액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알칼리를 강하게 해서 넣어주면은 알칼리성이 되면서 친색 침전이 생겨요. 그런데 산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MnO2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갈색 침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럭이 막 이렇게 시약이 이제 들어가면은 망간이 침전물이 생기는데 요게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요게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갈색 침전을 만들어요. 이때 이것을 산소가 이제 여기 이렇게 산소가 있고 플럭은 아래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혼합이 잘 돼야 반응을 잘 할 테니까 마개를 막은 다음에 여러 번 뒤집어서 그 반응을 시킵니다. 혼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뒤집는 방법은 우리가 옆으로 흔드는 방법 이런 거는 흔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 속에 이 병 속에 기포가 하나도 없이 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막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마개를 손으로 꼭 막은 다음에 빠지지 않도록 막은 채로 뒤집어 줘야 됩니다. 여러 번 뒤집어 주면은 그 밀도 차이가 의해서 밀도가 높은 시약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또 관성에 의해서 물이 혼합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한 20번 정도 뒤집어 주어서 완전히 혼합이 되게 그러니까 이 플럭과 산소가 잘 반응을 하도록 접촉을 하도록 섞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침전물이 쓱 가라앉습니다. 침전물이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이 침전물에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 갈색의 MnO2가 만들어져서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산소는 여기 바닥에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산소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망간하고 결합해 가지고 산소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대기의 침투가 없으면 장기간 보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보존해도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막의 사이에 물이 증발해 가지고 여기서 기포가 들어갑니다. 공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틈이 좁아서 물은 잘 못 들어가지만 이게 말라버리면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 침투가 없는 상태라면은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위에 침전물이 다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맑은 물만 있습니다. 이렇게 침전물이 바닥에 있고 위에는 맑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황산을 넣어줍니다. 진한 황산을 산성을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넣어주는데 이 황산을 넣어주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스르르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이때도 또 여기 이제 2ml를 첨가하면은 여기서 물이 2ml를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이때 빠져나가는 물은 산소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시약을 넣을 때 산소가 물이 빠져나갈 때는 산소가 나갑니다. 물 속에 있는 산소가 같이 나가죠. 그래서 300ml 중에서 296ml 안에 들어있는 산소만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황산을 넣을 때는 요때 나가는 물은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는 전부 요 아래에 이 망간하고 침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산을 넣으면서 이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여기는 산소의 손실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정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황산을 넣은 다음에 마개를 막고 몇 번 뒤집어 주면은 이 용액이 완전히 산성이 되면서 그때 산성 조건에서 아이오다인이 생성이 됩니다. 산성 조건이 돼야 아이오다인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오다인이 생성된 물을 가지고 환원제로 적정을 해요. 다이어설페이트라고 하는 다이어설페이트가 환원제입니다. 이 환원제를 가지고 적정을 하는 거예요. 적정을 해서 뭘 하느냐면 이 I2가 얼마나 생성됐는가를 측정을 하는데 환원제를 넣으면 이게 I- 아이오다이드로 변합니다. 아이오다이드로 변하는데 이게 다 변하면은 그때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다 없어지는 순간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 아이오다인을 존재를 알려주는 지시약으로 뭘 쓰느냐면 녹말을 씁니다. 녹말은 이 아이오다인하고 만나면 아주 진한 파란색을 내죠. 짙은 청색을 냅니다. 색깔이 뭐 이런 색깔 정도로 청색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지시약입니다. 녹말 용액이. 그러니까 녹말 밀가루 같은 걸 넣고 끓이면 돼요. 그러면 녹말 알갱이가 터져가지고 녹말 용액이 됩니다. 그걸 조금 넣어주면은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되는데 아이오다인이 있을 때는 파란색을 띠다가 이게 다 없어지면 파란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오다인이 남아있는지 없어졌는지 이것을 이 색깔 보고 안다는 거죠. 여기는 있을 때는 파란색이고 없으면은 무색이고 그래서 이 녹말을 가지고 이 아이오다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우선 N은 뭐냐면 Normality of Thiosulfate, 환원제죠. 마지막에 적정에 사용하는 그 환원제의 노르말 농도입니다. 노르말 농도. 그 다음에 V는 그 타이트레이션, 적정한 양,
그걸 이제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적정 용액의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블루 컬러가 싹 없어지는 엔드포인트까지 얼마나 들어갔는가, 부피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노르말리티라고 하는 것은 농도는 뭐냐면 당량 퍼 리터죠. 그런데 이 V는 또 부피죠. 부피니까 리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곱하면은 여기는 부피가 없어지고 당량으로 나오게 되죠. 당량. 그러니까 이 적정에서 몇 당량이 들어갔는가, 소비되었는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을 곱해요. 8은 뭐냐면 여기가 당량으로 됐는데 8은 산소의 당량 무게입니다. 1당량이 산소가 8g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람 단위가 아니고 밀리그램 단위인데 밀리그램 퍼 밀리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당량이면은 8mg이라는 거죠. 산소가. 그래서 그 산소의 당량 무게를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곱하고 나면은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값이 산소 무게로 바뀌는 겁니다. 산소 무게로. 자, 산소의 당량 무게가 왜 8g인가? 여기 보면은 산소 한 분자는 4개의 전자를 받아서 이게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 한 분자는 4개의 전자를 받으니까 산소 1몰은 4몰의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죠. 4몰의 전자를 받는 거죠. 자,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량은 뭐냐면은 전자 1몰을 받으면은 그게 1당량이죠. 전자 1몰을 받거나 내주거나 하면 그 1당량입니다. 근데 산소 1몰은 전자 4몰을 받으니까 4당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 1당량은 8g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샘플의 부피, 그러니까 적정한 시료, 보통 이제 300ml의 병이 있는데 300ml의 병에서 한 100ml 정도만 뽑아서 그 타이트레이션을 해요. 그럼 이게 100ml를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했다 그러면은 1리터로 환산하려면 100분의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VB-R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시약 첨가에 의한 희석 보정입니다. 자, 아까 그 망간하고 아이오다이드 시약을 넣을 때 물이 빠져나간다고 했죠. 샘플이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 300ml를 받았는데 여기에 시약을 2ml씩 두 번 넣었다. 그러면 4ml를 빠져나가서 296ml가 시약에 의해서 300으로 희석이 됐죠. 그래서 300으로 희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도는 희석된 것만큼 296분의 300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첨가된 시약만큼을 빼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당량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무게로 변환이 됩니다. 산소 무게로 변환해서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로 계산이 된다. 타이트레이션에 관한 방법입니다. 원리와 방법입니다. 그 산소의 산화력에 의해서 아이오다인이 생성된다 그랬어요. 산소의 산화제에 의해서 아이오다인이 생성되고 이 생성된 아이오다인을 환원제로 정량한다.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의 커플링의 사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용존 산소의 당량하고 소비된 타이트레이션에 소비된 환원제의 당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당량이라는 것은 전자의 이동량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 받았으니까 받은 양과
준량은 같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성된 요오드가 전부 없어질 때까지 환원제를 첨가하면은 그때까지 그 양이 바로 요오드의 양이다. 그 요오드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녹말로 그 지시약으로 써서 확인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산소의 양을 농도를 그 측정하는 시약이 뭐냐면 이 환원제입니다. 소듐 다이오설페이트예요. 소듐 다이오설페이트를 가지고 넣어서 이게 5ml를 들어갔는지 뭐 5.1 들어갔다 또는 뭐 7.2ml가 소비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시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표준 시약이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리전트 표준 시약이라고 부르는데 표준 시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농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농도 측정의 기준이 되는 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길이를 잴 때는 자라는 게 필요하죠. 자를 가지고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어떤 산화제의 농도, 산화제의 양을 측정하려면은 농도가 정확한 환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농도가 정확한 환원제, 그것이 여기서는 표준 시약이 되는 거죠. 또 산염기 적정이라고 하면은 산을 측정하는 표준 시약은 염기 무언가가 농도가 정확한 염기 용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측정에서 측정의 그 잣대가 되는 시약을 표준 시약이라고 합니다. 그 표준 시약이 아닌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디오 윙클러법에 넣은 거 보면 뭐 망간 같은 거 또는 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황산을 좀 넣어준다든가 또는 뭐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NaOH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스탠다드 리전트가 아니에요. 농도를 재는 것이 아니고 반응 조건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탠다드 리전트라고 하지 않고 농도를 재는 잣대가 되는 시약, 이것을 스탠다드 리전트 표준 시약이라고 부른다. 그 표준 시약의 경우에 농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농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해요. 또 표준 시약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자를 아주 좋은 그 표준 자에 대고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듯이 시약을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시약을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스탠다디제이션이라 그래요. 스탠다디제이션, 한자 말로는 표준 적정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그냥 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DO 측정에서는 이 다이오설페이트를 표준 적정을 해야 돼요. 스탠다디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소듐 다이오설페이트는 결정수가 일정치 않다. 그러니까 어떤 시약을 보면은 시약에 이제 뭐 그 어떤 성분이 이렇게 적혀 있죠. 예를 들어서 NaHCO3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결정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 한 개 또는 뭐 두 개 H2O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결정수가 일정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개에서 세 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결정에 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농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도가 100%가 안 되는 거죠. 물을 빼버려야 되는데. 그런데다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다이오설페이트 용액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가 돼서 농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측정해야 돼요. 그럼 한 1%, 2% 이렇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공기 중에서 산화되기도 하고 CO2에 분해되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듐 다이오설페이트는 시약을 가지고 농도 이렇게 무게를 재서 시약을 만들어도 농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농도를 결정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무엇과 비교하느냐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와 비교합니다.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라는 건 뭐냐면 자가 있는데 첫 번째 자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잰다고 하면 전 세계 어떤 표준이 되는 그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만들어야 되죠. 이게 원래 자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으로 비교해서 만들었으면 이건 세컨더리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순수한 시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결정수가 막 일정치가 않다든가 이런 것들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될 수가 없죠.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한 시약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다이오설페이트가 환원제입니다. 이거는 환원제니까 이걸 대고 측정을 하려면은 산화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산화제 중에서 순도가 아주 100% 가까운 순도를 얻을 수 있는 시약이 뭐가 있느냐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산화제가 포테슘 다이크로메이트, 포테슘 바이아이오데이트, 포테슘 아이오데이트 이 세 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이 셋 다 산화제예요. 산화제고 순도가 아주 높은 시약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한 농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쓰고 다이오설페이트 용액은 세컨더리가 스탠다드가 된다. 거기에 대고 농도를 비교해서 측정한다. 이때도 역시 그 인디케이터로 뭘 쓰느냐면은 스타치를 씁니다. 스타치하고 아이오다이드를 써요. 이거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커플링을 하는 데서는 어디나 이 아이오다인하고 스타치를 쓰는데 뭐냐면은 환원 환경에서는 아이오다이드가 됐다가 산화 환경에서는 아이오다인이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색깔이 요드는 색깔이 있고 아이오다이드는 색깔이 없고 그래서 이걸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 산화 환원 반응의 타이트레이션, 커플링 타이트레이션에서는 인디케이터로 스타치하고 아이오다이드 요걸 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이오설페이트의 당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다이오설페이트 두 분자가 아이오다인 한 분자를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환원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일렉트론이 필요하죠. 두 개의 일렉트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이오설페이트 두 분자가 두 개의 일렉트론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몰이 1노르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이오설페이트 하나당 한 개의 전자를 그걸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몰은 1노르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스탠다드 메서드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쓰질 않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는 이 분석 매뉴얼 보면은 농도를 노르말로 써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노르말로 쓰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르말 농도를 안 쓰고 다 몰 농도로 써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황의 산화를 하는 예로 들면은 예로 보면은 가장 환원된 것이 H2S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단계로 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산화수는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이때마다 황이 전자를 여기는 그 두 개 내주고 또 두 개 내주고 뭐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다이오설페이트가 지금 이 반응에서는 여기까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1몰이 1노른말인데 만일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더 많이 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설페이트까지 산화된다면 전자를 더 많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몰이 몇 노르말이 될지는 반응이 어디까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노르말 농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노르말 농도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몰 농도로 써놓습니다. 윙클러법의 그 이름을 그 공정시험법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아자이드 모디피케이션, 한국말로는 아지드 변법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자이드 모디피케이션은 뭐냐면 윙클러법인데 모디파이 됐다는 거죠. 모디파이 됐는데 이 아자이드가 뭐냐면은 소듐 아자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아자이드 물질을 NaN3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는데 이 아자이드를 넣어주는 변형이다. 처음에 그 윙클러가 만든 그 방법에서는 이 소듐 아자이드를 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소듐 아자이드를 나중에 이제 이걸 넣는 방법으로 좀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표준 방법이 돼 있죠. 그 아자이드를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이트라이트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트라이트는 이런 그 물질인데 나이트라이트가 이 아요다이드를 산화를 시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타이트레이션을 하는데 요들을 전부 환원제를 넣어가지고 아요다이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 칼라, 여기는 이제 블루 칼라고, 여기는 무색이죠. 그래서 블루 칼라가 없어질 때까지 타이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까지 해서 타이트레이션이 끝났는데, 이 나이트라이트가 이걸 다시 아이오다인을 또 만들어요. 다시. 그래서 한 20초쯤 지나고 나면은 블루 칼라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블루 칼라가 다시 나오고 타이트레이션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또 나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어로 creeping end point라 그래요. 엔드 포인트가 지나갔는데 색깔이 또 돌아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연적으로도 대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도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산소 타이트레이션을 하고 그것을 한참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또 블루 컬러가 나타나요. 산소의 반응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30초 정도, 한 20초나 30초 정도 기다려 봐서 블루 컬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제 엔드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샤프하지 않고 자꾸 색깔이 있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 크리핑 엔드 포인트의 원인이 이 나이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소디움 아자이드 NaN3라는 걸 첨가해 가지고 측정한다. 그래서 이게 아자이드 모디피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나이트라이트는 어디에 많으냐면 산소가 부족한 하수에 많아요. 질소를 보면은 질소는 그 암모니아,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나와가지고 산화가 되는데 나이트라이트는 잠깐 거쳐서 나이트레이트로 산화가 됩니다. 수중에는 대부분 이 나이트레이트예요. 산소가 없으면 암모니아고 이 나이트레이트는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중간에 살짝 거쳐가는 그런 물질이죠. 이게 산소가 없을 때만 이게 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에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수를 측정할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건 요즘은 아예 그냥 하수이건 아니면 자연수이건 전부 이 아사이드 모디피케이션을 가지고 그냥 구분 없이 이걸로 측정을 합니다.